발표한 소비자 물가가 집세 같은 항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 수준과는 차이가 큽니다. 대구문화방송 창사 50주년 기획뉴스. 오늘은 지난 50년간 지역 경제계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산업은 어떻게 변모해왔는지를 돌아봅니다. 농촌의 무법자로 등장한 고라니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대책은 미흡하게만 한 실정입니다. 주상절리와 벽화마을로 유명한 경주 읍천리가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대기 불안정으로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밤사이 대구와 경북 동해안에 열대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낮에도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 지역에는 최고 70mm가량의 비가 내릴 텐데요. 또 곳에 따라 돌풍과 번개가 동반되는 등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예상돼 산간 계곡의 야영객들은 각별히 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밤사이 대구와 포항 등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낮 동안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특보 지역도 더 확대 강화될 텐데요. 오늘 낮 기온이 대구 35도, 안동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높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요즘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는 매우 안정돼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 수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건 집세 같은 항목이 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대구시 북구 칠곡 3지구에 있는 이 아파트 59제곱미터는 2년 전에는 1억 원이면 전세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1억 5, 6천을 줘도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쫓겨서 남는 사람도 있고 올려주는 사람 많은데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또 어디서 또 벌어오든지 빌리든지 안 그러면 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가구 주택으로 가고. 지난해 말에 입주를 시작한 대구시 동구의 이 아파트는 전셋값이 가파르게 올라 아파트 가격의 90%에 가깝습니다. 이 아파트들뿐만 아니라 대구시 어느 곳이든 월세와 전셋값이 자고 나면 올라 서민들은 오른 만큼 돈을 맞추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소형 평형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매매가 대비해서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70%, 80%까지 하지만 기록적인 저물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부 발표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대구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0.1%에 불과하고 1년 동안 오른 물가를 다 합쳐도 1.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집세가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를 6.7%만 매기다 보니까 집세 상승이 아주 제한적으로 반영돼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방금방 피부에 와닿게 그렇게 가중치를 조정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통계청 본청에서 이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서민들의 삶을 반영하겠다는 생활통계가 생뚱맞다 또는 딴 나라 이야기다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가중치 적용이나 집계 방식이 적절한지 따져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 따라 오늘부터 대규모 전기 사용자들은 오전 10시에서 11시, 낮 2시부터 5시까지 전기 사용량을 3%에서 15%까지 의무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큰 제조업체나 백화점 등 계약 전력 5,000kW 이상인 업체가 대상인데 전국적으로 2,600여 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선 316개가 해당됩니다. 지난 겨울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때는 전기 사용량 의무 감축을 하지 않았던 130여 개 지역업체가 5억 원 정도의 과태료를 냈습니다. 현재 문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상점에 대해서 단속이 진행 중이고 전기 다소비 건물은 실내 냉방 온도를 26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8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쇠고기 값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지방물가 공개 서비스 프로그램에 따르면 대구에서 판매되고 있는 쇠고기 정육 등심 500g의 가격은 27,957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쌉니다. 이는 33,000원대를 기록한 서울과 경기, 울산보다 15% 정도 저렴한 수준입니다. 대구 지역 돼지고기 가격도 경북을 비롯해 서울, 경기, 충청도 등지보다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창사 5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되돌아본 50년 순서입니다. 오늘은 지난 50년 동안 지역 경제계에는 어떤 큰 이슈들이 있었고 주력 산업은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를 돌아봅니다. 금교신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들이 대구에 많은 섬유 공장을 지었고 한국 전쟁에서도 전혀 피해를 당하지 않은 탓에 대구는 자연스럽게 국내 섬유 산업의 본산지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은 호황은 중국과 동남아 등 후발 국가의 추격과 대기업 하청의 임가공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8천여 억 원을 투자한 밀라노 프로젝트가 시작됐지만 이미 내리막길에 들어선 섬유 산업의 경쟁력을 단시간 내 끌어올린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1993년에 대구의 기계업체 수가 처음으로 섬유업체 숫자를 앞질렀습니다. 그러나 쌍용의 자동차 생산 공장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고 성서공단에 착공된 삼성 상용차 역시 2001년 최종 퇴출되면서 지역의 수건이던 대기업 유치의 꿈도 사라졌습니다. 이거는 각도 생존권을 보장하라! 제1모직당 용도 변경 등 특혜만 챙기고 떠난 삼성에 지역민의 분노가 쏟아졌고 자동차 산업 벨트를 조성하려던 대구시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지역 기업의 고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고 또 지역에 현재 있는 그 부품업체들도 좀 이렇게 좀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옴으로써 자기들도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쓰나미처럼 밀려봤던 외환 위기를 겪은 뒤 지난 10여 년 동안 지역 기업들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통해 기업의 경영 방식을 국제 기준에 맞추는 등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대구시는 대구가 미래에 먹고 살 새로운 주력 산업, 신성장 동력을 찾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 소프트웨어 융합, 그다음에 특히 의료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구 경제가 대한민국을 먹이 살릴 겁니다. 지난 50년 지역 경제계에는 성장과 기쁨보다는 실패와 퇴출, 아픔이 더 많았습니다. 외부적인 영향도 컸지만 무엇보다 기득권에 안주한 경제 권력이 변화와 혁신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내부적 요인이 성장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굴곡진 과거를 교훈 삼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창조와 혁신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농업인 대부분이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인 535명을 대상으로 농촌 일손 부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손 부족으로 농사에 차질을 빚었다는 응답이 87%로 나타났습니다. 일손 부족 원인은 일손 자체가 없어서가 절반을 넘었고 비싼 일당과 농기계 부족 등의 순이었습니다. 일손 부족 해소 방안으로 기계화 촉진이나 공공근로 투입 등이 제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지난해 성폭력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휴가철인 8월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 19,000여 건 가운데 11%인 2,100여 건이 8월에 일어났으며 이어 10월과 7월, 9월의 순이었습니다. 경찰은 특히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여성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성범죄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상절리로 유명한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가 벽화 마을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에 200여 점의 벽화가 그려져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김병찬 기자입니다. 경주시 양남면의 한 어촌 마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지어져 삭막하기만 했던 수산물 냉동 창고에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졌습니다. 고래가 헤엄치는 용웅의 풍경과 나무들이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에 이렇게 참 멋진 그림들을 전시해 놓은 걸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고요. 이 마을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방금 간이에게 도착한 듯한 추억 속 디젤 기관차를 그린 벽화는 보는 이들 하여금 기차 여행의 유혹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 벽화 기차 그림을 보니까 차로 여행하는 것보다는 기차 여행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림이 상당히 사실화돼서 너무 감명 깊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닷가 작은 집의 담양에 그려진 꽃이 만발한 장독대 그림을 배경으로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주민들도 이를 크게 반깁니다. 벽화 때문에 마을이 아름다워졌고 관광객이 늘어서 주민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해안의 주상절리 관광지로 널리 알려진 이 마을에 그려진 벽화는 모두 200여 점. 이제는 벽화 마을로도 명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해병대 사령부가 사설 해병대 캠프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병대 캠프에 대해서 상표 등록을 특허청에 신청했습니다. 상표 등록을 신청한 대상은 해병대와 해병대 캠프라는 용어, 해병대 엠블럼과 독소리와 닷이 그려져 있는 해병대 앵커 등입니다. 해병대는 해병대 캠프만 등록하려고 했으나 해병대 마크의 사용도 막을 필요가 있어 포괄적으로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성서 5차 산업단지의 공장 가동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6월 말 현재 성서 5차 산업단지에 입주를 약속한 87개 업체 가운데 가동 중인 업체는 68개, 공장 가동률은 78%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3%포인트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생산액은 69%, 수출액은 515%나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요즘은 멧돼지보다 고라니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엽사들이 고라니 포획을 기피하다 보니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인데 형식적인 방제 정책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콩밭, 심은 지 서너 달이 지났지만 가지가 뚝뚝 잘려 생육 상태가 엉망입니다. 벼도 줄기가 끊어져 자라지를 못합니다. 자리에 또 와서 또 잘라먹는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곡식이 좋을 수가 없죠. 나라가 이제 뜯어먹는 게 아니고 다 끊어놔보고요. 멧돼지는 수확기 한철 열매를 먹어치우지만 고라니는 봄부터 가을까지 과실이나 채소순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 아예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 이제는 멧돼지보다 고라니 피해가 더 심각한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지자체가 고라니에 한해 포상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처음 포상금 지급을 시작한 문경시는 20일 만에 고라니 500마리가 잡혔고 청송과 영양군은 올 들어 지금까지 600마리가 포획됐습니다. 멧돼지나 이런 거는 설계도 활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데 그 포획 자체를 기피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2012년도부터 자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지만 안동, 영주, 상주시 등의 지자체는 포상금도 없고 포획 마리수도 지나치게 제한해 엽사들이 아예 고라니를 잡지 않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나오고 총알값도 되니까 열심히 댕겨보는데 안동에는 뭐 잡아도 그만 안 잡아도 그만이니까 근데 2마리가 한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논에 3마리 내려있는데 2마리라고 1마리 놔둬야 돼요. 포획 사각지대에 놓여 농촌의 무법자가 된 고라니. 형식적인 방제 정책으로 농민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상장법인 104개사의 시가총액이 7.22% 올랐습니다. 이는 미국의 양적 완화 조기 축소 우려가 완화되고 기업 실적 호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한국거래소 세구사무소는 분석했습니다. 대구 경북 투자자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지난달에 비해 8.7%와 17.5% 증가했습니다. 내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일정이 예년보다 앞당겨 발표됐습니다. 이 안전행정부는 9급 공채시험의 경우 올해는 시험 과목이 개편되면서 7월에 치러졌지만 내년에는 종전처럼 4월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7급 공채시험은 7월, 5급 공채시험은 2월, 5등급 외무공채시험, 이른바 외무고시를 대체할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은 2월에 치러집니다. 내년 공채시험 2차와 3차 시험 일정을 포함한 전체 세부 일정은 오는 10월 말 안전행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의 신용평가 등급 적격 요건을 한 단계씩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용역 적격 심사를 할 때 신용평가 등급 점수폭을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등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도급 계약을 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건설기계 대금을 지급할 때 보증서 제출 의무화 등의 조치로 중소기업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건설공사 상생협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오염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전담하는 전담부서가 신설됐습니다. 이 경상북도는 지난해 구미불산 누출 사고와 낙동강 물고기 폐사, 상주공장 염산 누출 등 환경오염 사고가 잇따르자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환경안전과를 신설했습니다. 환경안전과는 앞으로 유독물 취급업체 점검과 전수조사, 유관기관 대책회의, 주요 하천 순찰 강화 등 환경오염 관련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에 나서게 됩니다. 대구 테크노파크 바이오헬스 융합센터가 이 지역 바이오업체인 전진바이오팜과 공동으로 천연 소재를 활용해 쥐나 멧돼지 같은 유해동물 기피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용작물 추출물로 만들어 사람이나 동물에게 안전하다고 설명했는데 이미 개미나 진드기 등의 기피제 공동 개발로 해외 5개국에서 국제 특허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최고 70mm가량의 비가 내릴 텐데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등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이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으로 떠나신 분들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고 또 오늘 비는 오겠지만 찜통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 35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지금 전남 서해안으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 지역에도 오후 한때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25도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 기온 35도로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 34도, 김천 35도까지 치솟겠고 북부 지역은 낮 동안 32도에서 35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더 높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35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도 오후 한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